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계속 오늘 반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혼낸 적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맨날 혼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머니 자꾸 트레이너라고 하시는구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데 자꾸 들어야 까먹었다가도 또 생각이 나고 하는 거죠. 또 뭐 새롭게 출발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딱 1억만 모읍시다는 책을 쓰셨는데 요 소개를 좀 주시고, 그래서 여기 우리 댓글에 응원 댓글 좀 주시면요 추첨해서 요 책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도 그 안에 뭔가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1억 모으기라고 하는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의 내용은 1억 모으는 방법론보다는 방법론도 물론 들어있지만 1억 모으면서 우리가 바뀌는 인생의 변화, 그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보면 1억 모으는 방법을 얘기하나 보다. 물론 방법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1억을 모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을 모은 청년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 그분 방에 가면은 방에 어떻게 뭐 라면이 나뒹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제 먹다 남은 컵라면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방 정리가 깔끔할 것 같습니까? 무조건 깔끔할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태도의 문제다. 돈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모읍시다. 모으는 방법과 소비하는 방법 이런 것에서 트레이닝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 말씀 중에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일단 저축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또 같은 지향점을 갖지만 좀 다른 개념이 좀 있거든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주식시장 안에 독특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원초적인 또는 원초적인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돈을 모으는 법과 소비하는 법과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법들을 태도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작가님이 바라보시기에 주식 투자자들 어떻게 보시는지 또는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 머니텐 보시는 분들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사고를 어떤 쪽으로 좀 하면 주식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한 거는 이제 최근에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제가 주식을 다 팔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91,400원인가 팔았거든요. 이제 제가 91,4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주식 내가 샀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하시던데 근데 저는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좋았던 때도 있고 뭐 안 좋았던 때도 있고 그렇지만 좋았던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인드가 어떠냐면 제가 9만 1,000, 2,000, 3,000 이렇게 삼성전자 갈 때 사실은 그게 9만 6,000원, 7,000원 이렇게 갔었어요. 10만까지는 안 갔지만 그때 불안감이 뭐였냐면 와 근데 내가 이거 팔고 10만 가면 이거 얼마나 배 아플까.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7만 원대 초반에 샀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나도 진짜 엄청 먹은 건데 마음속으로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했느냐 10만 전자 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 뭐 내가 7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팔았으면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내 주식 내가 판 거 산 사람도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팔았더니 굉장히 마음이 너무 좋아. 올라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졌을 때는 야 내가 그때 9만 원대 초반에 팔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살 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 때도 살 때다 라고 느낌이 왔을 때 바로 안 사요. 왜냐하면 내 느낌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인지 조금 보고 약간 한 박자 늦게 사요.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너무 꼭대기에서 팔려고 노력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뭐 투자의 철학이라는 건 누구나 다 다른데 저는 정말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쳐다도 안 본다 주의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머니텐 구독자님들한테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주식시장에서 나 위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 게임은 다수의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투자의 오래된 격언이 뭐 무릎에서 사서 먹고 팔아 그게 결국 그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하다 보니
아, 그게 그 소리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작가님이 지금 뭐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 이름이 뭐죠? 제가 이제 그 돈줄남이 나오는 유튜브는 부티풀이라는 채널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채널을 하나 또 하고 있는 건 필쌤TV라고, 이건 얼마 안 돼서 한 55,00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이찬원, 양세형, 양세찬 씨하고 하이엔드 소금쟁이라는 예능, 경제 예능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예명이 필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쌤TV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지금 좀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갖는 개인적인 어떤 목표? 목표? 나는 뭐 이런 거 좀 개인의 목표.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는 목표라는 게 뭐 당연히 모든 사람 언젠가는 진짜 내가 일을 좀 안 하고도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다 보니까 20대 때는 그냥 20, 30대 때는 한 10억만 있으면 내가 빨리 그냥 일 안 하고 은퇴하고 싶다.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0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뭐 사실 그거보다는 뭐 훨씬 더 돈이 좀 있긴 있는데 은퇴? 야, 이거 뭐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산이 10억이 있다, 20억이 있다, 30억이 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70, 80%가 다 집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 집 팔고 조금 외곽이나 뭐 시골 가서 살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 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의 잘못된 경제관을 바꾸고,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서 또는 1대1로 만나서 그분한테 뭔가 좀 인텐시브하게 어떤 좀 컨설팅을 해서 좀 진짜 저축부터 말이야 경제관을 확 바꿔보자, 이런 거를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리고 실제로 그분 개인적으로야 조금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내가 시간을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는 뭔가 이런 어떤 니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잘못된 경제관이나 잘못된 경제 개념이나 저축이나 투자의 습관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종합 콘텐츠 회사?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 인증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나 저축이나 경제관이 기본적으로 좀 일정 점수 이상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회사, 그런 정도까지 키우는 것이 일단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쭉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도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직업이 증권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투자는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뭘 해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팬데믹 이후도 그랬고, 미국 시장, 미국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의 급등, 그리고 부동산의 급등, 코인의 급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 영끌해야 되고, 뭔가 서둘러야 되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막 굉장히 급해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그렇고. 근데 이건 시대의 변화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내가 재테크하는 방법,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만약에 공감을 한다면 나는 이 길로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간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 많이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 있으면서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나는 또 잘 안 된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우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무한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테크에서의 김창욱 씨가 역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주식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팅을 해야 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하면서도 기본적인 가치 또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원칙을 놓치고 막 그냥 원래 뿌리는 여기였는데 주투자의 기본 원칙은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을 모으고 소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가님은 우리 머니텐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좀 말씀, 조언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머니텐 구독자 여러분 뭐 장시간 여러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제대로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못 볼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과거에 한창 열심히 뭐 이걸 들여다볼 때는 가끔은 그 시장을 조금 관조적으로 본다 그럴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막 미국 주식의 폭등과 폭락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저도 느꼈던 거는 만약에 자본가로서 주식시장에 머물지 않고 있던 사람이 본다면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는데 주식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너무 극으로 치닫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가끔은 이런 긴장감을 늘 갖는 시장 속에서 좀 긴장을 풀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꼭 가지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재테크 중에 뭐 주식이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그 위험 자산을 좀 방어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저축과 예금도 같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에 당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머니텐에서 방송하고 있는 증시 톡토브 5화 김경필 작가님과 뭐 1시간에 걸쳐서 녹화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